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3개인데요. 한겨레신문 최상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뉴스가 뭐죠? 네, 이해찬의 검찰 작심 비판 되겠습니다. 네네. 네,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대한 고강도 이 비판 메시지를 2번이나 날렸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혹은 언론 플레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네네. 검찰에 대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관련해서는 어제 여당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 비슷한 비판이 또 이어지기도 했고요.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죠. 어떤 내용이 유포가 됐다는 건가요? 그 문제가 시작된 거는 그 전날 예. TV조선 그 관련 보도에서 좀 시작됐습니다. 예, 의혹 예. 보도였는데요. 이제 그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죠. 네.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확보한 문건 가운데 문건 내용 일부가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이 TV조선을 통해서 이제 의혹 보도 형태로 나온 거였는데 압수된 문건의 내용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흘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다. 검찰에서는 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 해당 언론사에서 개별적으로 취재한 거다. 뭐 검찰이 흘린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압수수색 그 문건이 바로 보도가 되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 여당에서 여권에서 예. 그 압수수색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긴 좀 어려웠죠. 음흠. 압수수색이 뭐 적법하지 않았다라거나 예.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좀 냉가슴 앓듯 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좀 다르거든요. 네. 또 여권으로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근거도 있죠. 경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피의 사실 공표 그 자체도 계속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다른 건도 아니고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그렇죠. 그렇죠. 예.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아주 예민한 내용이 만약에 흘러나갔고 보도가 네, 됐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찬 대표가 발끈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이 검찰이 흘린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네. 저번에 그 오늘 나가셨던 그 하성수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기소 단계에서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중간 수사 단계에서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 당일이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권이 분노하는 거는 일정 부분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이분의 의견이 되게 궁금한데 이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김성태 예, 전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했죠. 그런 피해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다른 사안이고요. 아무튼 피의사실 공표가 그러니까 얘기가 나와서 예. 좀 문득 떠올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검찰의 이제 이런 피해사실 공표 행태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 이런 걸 그 배경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검찰이 지금 플레이어로 가고 있다. 네네. 이렇게 좀 뭐 그러니까 중간 정리, 현상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예, 그 민변 조국 1호 정책을 비판하다입니다. 네. 그 조국 후보자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그 첫 번째 정책 공약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 그 핵심 취지는 그 치료를 통한 이 정신질환 범죄의 예방입니다. 네. 그 이에 대해서 민변이 어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높인다 이제 이런 취지로 깊은 우려를 전달했고요. 이제 민변이라 하면 민주사유를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네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곧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네. 그때 이제 조국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도 이제 공개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변의 문제 의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지난 4월달에 이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예. 예, 그 안인득 씨가 네. 5명을 살해했던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네. 조국 후보자가 당시 정책 공약을 발표할 때 이 사건을 콕 집어서 거론을 했어요. 네. 이 사건 거론을 하면서 이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민변은 바로 이런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거죠.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네. 유도할 수 있다. 네네. 정신질환자는 이제 법과 제도에서는 재활의 대상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의 대상으로 네.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일부 강력 사건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마치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예. 표현을 한 부분이 잘못됐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네. 대검찰청에서 2017년도에 나왔던 범죄 분석 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그 전체 인구의 범죄율은 한 3.93%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136%, 어유 훨씬 적네요. 약 29배 적은 걸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네. 그런 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인식되고 있는 측면에는 미디어의 좀 선정적인 접근과 보도도 분명히 한몫했던 부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 저도 몸담고 있음에도 끔찍한 사건인 건 분명하죠. 네. 그 보도의 가치는 갖고 있지만 그거를 과연 몇 날 며칠 계속 보도를 해야 될 사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그런 현상이 근데 갈수록 어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고 있는 것 네, 같아갖고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문 대통령이 현대모비스 격려한 이유 준비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격려를 했는데요? 네, 어제 현대모비스 그 울산 공장 개공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내려갔고요. 이제 이 행사에서 이 대단한 성과로 울산 공장 이전을 신축을 격려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격려의 내용은? 그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도 관련 그 브리핑을 했었는데 네. 이제 현대모비스가 대기업 공장으로는 첫 유턴 기업 사례라는 거죠. 유턴? 예. 예.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 그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 국내 제조업 경기가 많이 침체됐다라고 하는 그 위기 의식들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이제 주로는 이제 국내 공장들이 해외 공장으로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예. 이제 아무래도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조건, 근데 뭐 세금이라든지 예. 이런 장벽이 좀 낮으니까 네.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서 되레 이제 국내 제조업은 좀 침체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예. 그건 사실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이 제조업 경기를 좀 되살리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 국외에 진출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이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관련 법도 제정이 되지 않았나요? 예, 그걸 좀 소개해드리면요. 예. 2013년도 그때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을 그때 제정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도 현 정부도 지난해 말 이 유턴 기업을 또 리쇼어링 기업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에 네. 처음으로 네. 그동안은 포함되지 않았던 대기업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대기업을 포함시킨 다음에 이 현대모비스 이 전기차 부품 공장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직접 기공식에 가서 이제 격려를 한 거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돌아오시라. 그렇죠. 나가 있는 기업들 돌아오시라. 근데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일자리 창출되죠. 네네. 세금 늘어나죠. 경제 유발 효과가 크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뭐 많은 경제지에서는 뭐 노동조합 때문에 국내에서는 기업하기 힘든 것처럼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매년 세계은행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를 발표하잖아요. 예. 한국에 늘 5위권 안에 들어요. 그래요? 네네. 4위 아니면 5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진짜요? 저는 처음 네네. 듣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또 우리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다른 뭐 저개발 국가 노동자보다 훨씬 낮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돌아오라 기업들아. 네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최성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